몇 년 전 나는 내 고향인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지만 마을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아스팔트가 사가 문드러진 도로, 이제는 폐업한 듯한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 그리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오래된 친구 민준을 만나러 갔다. 그는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고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는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민준은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도 들었겠지만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왠지 모를 불길한 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밤이 되면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민주는 술을 한 모금 들이키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였어. 길가에 있던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단순한 유기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사라지는 고양이 숫자가 늘어났어.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밤이 되면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하지만 누가 소리의 진원을 확인하려 해도 대개 아무도 그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해. 그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얼굴에서는 갸우뚱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소문의 진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소리 난다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나무들 사이로 거의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었고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부서져 있었고 나는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건물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가 자욱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적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나무 판자 밑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나는 그저 바람이 부딪혀 만든 소리일 것이라 애써 자신을 달랬다. 계속해서 폐가를 탐색하던 중 나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삐걱거릴 정도로 낡아 있었지만 나는 그곳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의 근원지를 밝힐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2층에 도착하자 구석진 방에서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향하던 중 마침내 그 소리가 들려왔다. 기름진 통리가 돌아가는 것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람결에 실려온 고양이들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은 것을 느끼며 그 방으로 성큼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평범치 않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러 개의 괴상한 기계 장치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구석에는 사라진 고양이들이 갇혀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벅차오르는 의문으로 뒤덮였다. 무엇을 위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어둠처럼 텅 빈 것 같았다. 내가 이곳에 올 것이라 예상했지. 그가 중얼거리며 말했다. 노인의 말에 나는 더욱 더 불안해졌다. 그는 나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마을의 오랜 역사는 모든 걸 알고 있지. 우리는 이 비밀을 지켜야만 했어. 하지만 당장은 내게 설명할 시간이 없군. 그 순간 노인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초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사라졌다. 불이 붙은 초는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갑자기 모든 이 상황들이 너무나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고 있음을 느끼며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황급히 뛰쳐나왔다. 다음 날 나는 그 사건을 마을의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떤 이는 웃으며 헛소리라고 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주제를 피했다. 며칠 뒤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민준과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나의 두 손을 꽉 쥐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마을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나의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그곳에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에는 여전히 밤마다 울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곳에서 풀리지 않은 진실은 마치 시간에 갇힌 듯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는 이제는 모두에게 잊혀진 고시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인근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쪽방 형태의 비좁고 낡은 그 고시원의 인기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민주는 오히려 이곳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알 수 없는 비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민주는 그날 평소처럼 일어나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마트에서 간단한 식량을 사고 인근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숨 막힐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그 끝에 반쯤 열린 문 뒤에서 흐릿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민주는 꿈속에서 무언가 그 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는 그 꿈을 기억하려 했었지만 꿈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이상할 만큼 전날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깨어났고 같은 루틴을 따르며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단지 민준만이 그 인간 모형처럼 느껴지는 바로 속에서 명백한 차이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그들은 그저 웃으며 충분히 쉬고 있느냐는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그 꿈을 꿨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끝없이 이어지며 그 그림자는 더욱 뚜렷해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림자는 계속해서 손짓하며 더 가까이 오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꿈은 다 사라지고 그저 마음속 의문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 이 일은 타임 루프에 지친 민주는 그의 이상한 꿈이 아닌 현실의 일상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트나 카페를 가지 않고 곧바로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이리저리 확인하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곳을 찾던 그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본래 관리자용 창고라 생각했던 그 문은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고 그 안은 소름 끼치게도 그의 꿈속 장면과 흡사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간 민주는 숨 막히는 한계를 느꼈지만 기묘한 체험의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의 끝에 도달했을 때 민주는 또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그림자가 민준 자신임을 깨달으며 어떤 미지의 목소리로부터 해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장소가 아닌 너 자신의 진실이다. 민주는 오랜 세월 동안 무언가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그는 자신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며 이 감춰진 두려움을 극복해야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서 깨어난 민주는 새로운 하루가 펼쳐져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타임 루프에서 벗어나 민주는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이 경험은 언젠가 고시원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는 속삭이는 소리로 전해지었고 다른 괴담이 되어 아직도 잊혀진 고시원의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영혼의 집이라고 불렀다. 1920년대에 지어진 이 저택은 한때 경성의 유명한 갑부가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갑부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로 집은 폐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기피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젊은 도시 청년들인 유진과 그의 친구들은 이 전설적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저택을 찾아가기로 했다. 친구들끼리의 내기를 위해
무려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유진과 친구들은 다소 낡아 보이는 SUV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청년들은 그저 웃어넘겼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드디어 저택에 도착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으나 누군가 이미 여러 차례 왔다 간 듯 문은 쉽게 열렸다. 저택은 크고 웅장했지만 온갖 잡초와 나무들이 자라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꺼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서늘한 바람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거실에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기울어진 오래된 소파와 거미줄로 뒤덮인 샹들리에가 있었다. 벽에는 희미하게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유진은 그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가족의 눈이 마치 그들을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위층에서 가구가 끄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들이 위층을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점점 불안해졌지만 서로에게 더 강한 척했다. 술 기운에 휩쓸린 친구 중 한 명이 현식이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외쳤다. 유령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타나봐라. 그 순간 저택 전체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며 먼지가 떨어졌고 갑자기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자정종이 울리고 그들은 각자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우연히도 친구 중 한 명이 그 갑부 집안의 미해결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냈다. 그 내용은 기이했다. 갑부의 딸이 어느 날 밤 의문의 그림자와 함께 사라졌으며 이후로 가족이 점차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사라졌다는 것. 그 집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점점 이성이 흐려진 그들은 슬슬 공포에 질렸다. 그러다 갑자기 벽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재가 저절로 열리며 숨겨진 비밀방으로 이어졌다. 호기심에 탐구심이 발동한 유진은 그곳으로 들어갔다. 비밀방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일기장은 그 갑부의 딸이 쓴 것으로 보였고 그녀는 무언가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닌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떨리는 손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림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초상화들이 전부 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간신히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친구들은 그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저택을 빠져나갔다. 마을로 돌아와서야 뒤를 돌아봤을 때 저택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들은 어딘가 저택 자신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고 그날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또 다른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몇 년 후 그 집은 결국 허물어졌으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누구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과 친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고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질문에 답하려 했던 그 순진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겪었던 신비로운 사건 중 일부에 불과하며 영혼의 집의 비밀은 여전히 그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